반갑습니다. 깨구리 히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기록된 최초의 파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토리노 스트라이크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제20왕조 두 번째 파라오의 남세 3세 제기간 29년에 일어난 파업을 기록한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토리노 지역에 보관되어 있다고, 토리노 박물관에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것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토리노 스트라이크 파피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피루스라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 나일강 지역에 서식하는 이 식물을 파피루스라고 하죠. 이 파피루스의 줄기를 이용해서 도시나 천, 방석, 밧줄, 종이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종이에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활상이나 어떤 내용을 적은 내용을 이 파피루스에 적기도 했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리노 스트라이크 파피루스라 하면 이 스트라이크 파악과 관련된 내용을 이 파피루스 페이퍼에 기록한 것이죠. 이 앞뒷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충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리노 스트라이크 파피루스가 발견된 시기는 1824년이고 발견된 장소는 이집트의 중부 지역에 있는 테베나 디에르 엘 메디나 지역에서 발견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태리 토리노의 무세오 이지지오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이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집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태리 피에몬트주 토리노시에 있습니다. 설립 시기는 1824년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북부에 있죠. 이렇게 영어로 하면 트린입니다. 이태리로 말을 하면 토리노죠.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 로고를 보시면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박물관의 외부 모습입니다. 외부 모습 빨간 벽돌 전면에 빨간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배치들을 보면은 중앙에 본관 건물의 양쪽 그 4층, 4, 5층짜리 건물에 빽빽하게 그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내부 전경을 잠깐 보면은 스핑크스와 각종 이집트 관련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업 관련 파피루스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 역사의 과거의 역사가 현재 역사를 좀 보면요. 이집트의 과거의 역사는 크게 선사시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 이집트, 그 다음에 중세 이집트, 초기 현대 이집트, 후기 현대 이집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관련이 되는 고대 이집트 역사를 또 분류해보면 한 8개 정도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초기 왕국 시대, 고왕국 시대, 그다음에 일중간기, 그다음에 중왕국, 그다음에 이중간기, 그다음에 신왕국, 그다음에 삼중간기, 그다음에 마지막 시기 이렇게 8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크게 보면 그냥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의 스핑크스 그 기자에 있는 스핑크스는 이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은 이 신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집트 상황을 좀 개괄해 보면요. 이집트라는 국가에 대해서 개괄해 보면 공식 면칭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고 국토 면적은 한 세계 3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어는 아랍어고 민족 구성은 한 이집트인이 98%고 베르베르인과 누비안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한 1억 넘는다고 합니다. 2021년 추정으로. 수도는 카이로고요. 행정구역은 27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대 보시면 아틀라스 지대 보시면 크게 이집트는 중요 도시는 카이로, 기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룩소르, 그다음 남부 쪽에 있는 아스완으로 이렇게 관광을 많이 가고 간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를 보면은 이렇게 수도가 있는 지역은 낮은 하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뭡니까 로우 하루 이집트라고 했고 지금 중앙으로 아까 제가 말씀 테베나 아스완 지역이 있는 쪽은 어퍼 이집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 쪽으로 산맥 쪽으로 가까운 쪽은 누비아 지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면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고요. 꼭 가시면 이집션 박물관 한번 볼만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 피라미드라 하고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늘 보는 스핑크스와 낙타 타고 지나간 뒤에 큰 뭡니까 피라미드, 세계에서 큰 피라미드 세 개가 이렇게 연이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바로 수도 카이로에서 서남 남서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쪽에 도시에 있는 뭡니까 이 기자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상세히 내용은 이렇게 제가 자료로서 이렇게 첨부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스완주 남쪽 지방에는 최고 관광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악과 관련된 내용의 중심이 되는 중간 지역에 있는 룩소르, 이 룩소르 지역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룩소르 지역은 이스라엘 수도를 기자를 제외한 최고의 관광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으로 이게 왕들의 무덤으로 대표되는 많은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만한 저희 특징적인 것은 이 왕들의 계곡을 갖다가 만들었던 신정 건설의 노동자 마을이 이 디에르 엘 메디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마을을 사진에서 보시되 이 마을 전경을 보시면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을이 컸으며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기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또 말씀 왕들의 계곡은 더 밸리 오브 킹이라 가지고 신왕국 시대에 파업의 내용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던 그 신왕국 시대에 18왕조에서 20왕조의 거의 모든 바로 무덤들이 이 왕들의 계곡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 여행을 가면은 이 왕들의 계곡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이게 다 필수 코스로서 이 둘러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육식의 거의 모든 뭐 이래 무덤이 도굴되어 있고 투탕카멘의 무덤만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어린 나이에 투탕카멘이 죽어가지고 무덤이 아주 작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무덤들이 도굴당하면서 이 부스러기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가려 있어가지고 도굴되지 않았고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파피루스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집트 신앙국의 아까 이집트를 세계의 역사로 나누는 중에 이 스트라이크 파피루스가 일어났던 시기는 고대 이집트 신앙국인 제20왕조 BC 1190년에서 1177년인 20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남시 3세 제위기간 29년, 약 한 1158년, 59년, 1157년에서 59년 사이에 BC 왕들의 계곡에서 일어난 파과 관련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 필사인은 아문나크트라는 사람이 필사를 했는데 왜 이 내용을 보면은 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신설건설 노동자에 대한 배급을 중지한 것에 따른 불만으로 이 파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필사인 이 아문나크트의 필사인에 이제 기록한 사람이죠.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이 필사인이 배급의 건설 노동자에게 이게 뭡니까 배급이 되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을 갖다가 행정구역인 메디넷 하합이라는 뭡니까 행정구역에 뭡니까 진정을 열렸는데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자 람세스 3세 제위기간 29년 11월 10일 날 이제 두 무리가 왕가의 계곡에서 연자 농성을 시작해가지고 며칠 후 계속 해결되지 않자 투트모스 3세와 람세스 2세 신전에서 계속 연이어서 연자 농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뭡니까 그 미지급된 배고픔이 지급이 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또 뭡니까 이 노동자들이 만드는 석궁들이죠. 계속 이제 세트 1세 신전에서 이제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달라고 뭡니까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파업자들에게 일터로 달아가을 요구를 했는데 파업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로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내용들을 파피루스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은 파피루스의 그 파업 내에 나머지 부분에는 3명의 다른 직공들의 범죄에 대한 한 직공이 진술하고 또 마을 서기의 죽음에 대한 메모, 뭐 출석표 등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린 스트라이크의 파피루스의 의의를 보면은 최초에 어쨌든 이 파피루스로 가지고 아주 고대 서기 기원전 1100년이 넘는 시대에도 파업이 있었다. 파업이 있은 것을 확인하는 이 자료로서 상당한 의의가 있죠. 이 파피루스 자료가 없었다면 그 오랜 아주 고대에도 파업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파피루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고대에도 이런 파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파업은 파피루스 파업으로서 우리가 뭐 의의를 찾는다면은 이 파업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도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것도 기원전이라 하면 거의 왕의 어떤 어떤 왕에 대한 신전을 건설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파업은 있었고 그 요구 사항을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도 어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서기들도 있었고 관료들이 중재를 하고 하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파로에게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대가 변해도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 시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하나의 투쟁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업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노동자의 필수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